뉴스킷입니다. 2024년은 전 세계에서 선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AI도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희 뉴스킷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은 슈퍼선거의 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데 몇 개의 국가에서 선거를 치를 것 같아? 한 200개 정도. 200개? 약간만 낮춰볼까? 몇 개? 150개. 여전히 많네. 사실 그 정도로 많지는 않고 75개의 국가에서 이제 선거를 치른다고 해. 그래도 되게 많다. 그치. 투표를 하는 인구 수를 또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49%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를 하는 거지. 어떤 나라들이 선거를 하는데? 일단 1월부터 시작을 하면 대만 총통선거가 있었어. 2월에는 인도네시아가 대선과 총선을 치렀고 이번 달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예정이야. 이제 4월엔 뭐가 있을 것 같아? 총선. 그치, 대한민국 총선이 있지. 그리고 인도에서도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 하반기에도 이제 큰 선거가 있는데 6월에는 유럽연합에서 유럽의회 선거가 있고 9월로 넘어가면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 11월에도 선거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 미국. 오, 정답.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방금 나열한 것만 봐도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되게 많았잖아. 이렇게 연이어서 한 선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런 표현을 썼어. 민주주의 슈퍼볼이라고. 슈퍼볼이 뭐야? 미식 축구 리그 결승전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꽤 큰 이벤트라고 해. 이렇게 선거들이 많은 거를 두고 이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를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지.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아? 소연이가 말해준 것처럼 올해는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져. 근데 최근 상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해. 왜지? AI로 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건가? 그치. 대표적인 게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거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표정을 다른 사람의 얼굴에 합성해서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허위 조작 정보가 선거에 잘못 쓰인 사례가 이미 있어. 지난해 5월에 있었던 튀르키예 대선 때였어. 지금 대통령이 된 당시 에르도안 후보하고 클루츠다로울루라는 후보가 박빙이었어. 근데 튀르키예에서 테러를 일삼던 무장단체가 클루츠다로울루를 지지한다는 노래를 부르는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거야. 에르도안은 이걸 근거로 클루츠다로울루를 공격해. 아니 근데 이걸 사람들이 믿어? 그치. 이게 뒤늦게 딥페이크란 게 알려지긴 했지만 이미 많은 유권자들은 클루츠다로울루는 테러단체한테 지지를 받는 후보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굳어진 뒤였고 에르도안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딥페이크 말고 혹시 다른 AI 기술도 좀 안 좋게 쓰인 예가 있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도 사용될 수 있어.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사람이 직접 합성하는 거였다면 이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이 어떠한 이미지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하면 컴퓨터가 그 명령대로 만들어주는 거지. 대표적인 정치인이라면 조금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어? 그렇지. 이게 대표적으로 작년 3월에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관들에 의해서 연행되는 이미지 그리고 교도소에서 재소자 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인터넷에 퍼진 적이 있었잖아. 이 사진들은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 결국 사람들도 이런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 그만큼 누구나 선거철에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기가 쉬워진 것이고 그러면 곧 선거는 왜곡되고 그럼 많은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겠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AI가 악용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러면 시청자들이 이제 뉴스를 볼 때도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경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좋은 질문이야. 근데 웃긴 게 이 AI를 향한 대중들의 이 공포 본능을 악용한 정치인도 있어. 대표적인 게 작년 4월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야. 인도의 한 정치인이 자신이 속한 정당 당원들이 모은 불법 자금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 이 사람은 이제 난처해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AI가 만든 가짜라고 대응을 해. 근데 나중에 이 녹취록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진짜인 게 드러난 거야.
정리하면 이 정치인은 오히려 대중들의 AI발 허위 조작 정보를 향한 경계나 공포 심리를 악용한 거라고 할 수 있지. 그 혁규가 말한 것처럼 선거 결과가 인공지능 때문에 왜곡이 된다면은 당연히 민주주의도 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세상에 등장한 모든 기술들은 그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어떤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만약에 잘 사용되면은 또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선거나 민주주의에 또 이로운 점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내가 2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하나씩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인공지능은 그 재정 상황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선거 운동원이 될 수가 있어. 그 실제로 작년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하원 의원 후보로 나온 이 셔메인 데니얼스라는 여성이 있어. 그분이 애슐리라는 음성형 인공지능을 작년에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엄청 화제가 됐거든. 그 우리가 챗GPT는 이제 조금 익숙하고 아까 혁규가 말했던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도 있는데 음성 인공지능은 뭐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 챗 GPT 많이 써봤잖아. 막 질문 넣으면은 대답 차례륵 나오잖아. 글로. 근데 이거는 질문을 하면은 그걸 음성으로 변환시켜서 음성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더 있는데 그 2번째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유권자 맞춤형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는 그 얘기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그 다들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은 그 인터넷 중간중간 광고 나오는 게 자기가 예전에 검색했던 제품이나 상품 이런 게 막 나온 적 있지 않아? 기업들이 사람들이 기존에 검색했던 것들의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딱 맞춤형 광고를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정치적인 선거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자녀 양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녀 정책이 있어요 라고 딱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간 호기심이 좀 가지 않을까? 그렇네. 근데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내가 딱 필요한 거를 좀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준다면 관심을 가질 법도 한 것 같아. 그치. 그게 물론 이게 뭐 더 나아가면은 프라이버시 문제니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야. 앞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잘 활용되고 어떻게 하면 또 오용될 수 있는지 잘 설명해 준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각 나라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먼저 한국은 선거에 딥페이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 다들 기억나? 그때 AI 후보들이 아주 대세였는데 이 AI 윤석열, AI 이재명은 앞서 여러분 우리가 언급했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야. 근데 이 기술이 너무 발달한 나머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고 해. 근데 올해부터는 이 AI 후보를 만날 수 없게 됐어. 지난해 12월 20일 여야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어. 근데 이유가 뭐야? 악용될까봐? 아무래도 이제 딥페이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선거운동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짠가? 아니면 가짠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막고자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한 거라고 해. 올해 총선일 90일 전인 지난 1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야.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볼게.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법안에 전격 합의했어. 인공지능 규제에 관련해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EU의 인공지능법은 여러 부분을 규제하고 있지만 특히 시민권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AI 금지라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 유권자와 선거 부분을 AI로부터 취약한 AI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대. 올해 6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서둘러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 같더라고.
그래,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인류에게 치명적인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 같아. 이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 인공지능을 마냥 두려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 여러분도 오늘 인공지능 특집 뉴스킷 어떻게 보셨나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